네, 터커 클라우슨이 해고됐습니다. 팍스뉴스로부터. 이게 이제 도미니언 합의를 얼마 전에 했죠. 팍스뉴스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터커 클라우슨은 도미니언을 비판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터커 클라우슨 같은 경우에는 세니 파워 그런 음모론 펼치지 마라. 증거도 없는데 너 증거 가져왔어? 조작했다는 거 도미니언이 그런 식으로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도미니언 합의를 한 건 아니에요. 팍스뉴스가. 기본적으로 터커 클라우슨이 자기가 해고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만 해도 자기 쇼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월요일 아침 이사진 미팅 도중에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그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터커 칼슨이. 두 번 다시 터커 칼슨하고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내비쳤다고 그럽니다. 팍스뉴스가.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나름 인사이드 소스가 좀 있거든요. 팍스뉴스 관련해서는. 제가 받은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정이 일요일 저녁에 났대요. 예, 일요일 저녁에 터커 칼슨 내보내자.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소송이에요. 이제 그 더미니언 때문에 어쨌든 8억 불 가까이 이제 돈 날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팍스뉴스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끝까지 갔으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팍스뉴스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합의하기로 했죠. 뭐 거기 이사진 중에 그 라이노 파워라이언도 있고 뭐 그래서인지 하여튼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일단은 팍스뉴스에서 최고 시청률 기록하는 사람은 터커 칼슨이 아닙니다. The Five라는 쇼죠. The Five. 5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그 프로그램이 넘버원이고 터커 클라우스는 2위 기록을 세웠죠. 사실은 이제 빌 오라일리 그전에는 16년, 17년 연속 그 시청률 1위 기록했던 빌 오라일리가 8시 황금 시간대 8시에 그 진행을 했었고 400만 명 가까이 끌어들였고 뭐 재방송까지 합치면 600만 명. 그 최고의 팍스뉴스 스타였고 그 자리를 이제 이어서 터커 클라우슨이 잡았죠.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 군단이 이렇게 빌 오라일리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뭐 성희롱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라일리가 성추행 혐의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터커 클라우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터커 클라우슨 같은 경우에는 CNN하고 MSNBC를 먼저 들렸었죠. 근데 거기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 채널이라 보니까 그때도 뭐 보수 논객이긴 했지만요. 터커가. 자, 지금 팍스뉴스를 상대로 소송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 더미니언뿐만 아니라 그 개표기 중에 스마트매틱도 이제 그 소송을 준비하고 이때 어쨌든 도미니언 앞에서는 깽깽 완패를 한 거예요. 팍스뉴스가 변호사들이 증거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터커 클라우슨도 그건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도미니언 조작한 거 어디 있어? 시드니 파월이 아무것도 증거물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뭐 시드니 파월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자, 이제 소송이 팍스뉴스를 상대로 대기 중이고 특히 이제 터커 칼슨을 향한 소송이 또 준비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일요일 저녁 그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죠. 60Minutes에서 60분. 60Minutes에서 레이 앱스 여러분께서 레이 앱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고 그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그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제가 볼 땐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다고 봐요. 레이 앱스가 이제 FBI 요원이냐 아니냐, 연락 요원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터커 클라우슨이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저도 레이 앱스는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FBI 대변인도 레이 앱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청문회에서. FBI 끈앞을 맞아 안 맞아 대답을 못했습니다. FBI 대변인이. 레이 앱스가 누구냐면은 여기저기 귓속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의회 난입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6일 그 의회 난입 사태 전날 그리고 당일에 이렇게 영상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큼은 체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터커 칼슨 제가 볼 땐 제대로 지적한 겁니다. 레이 앱스. 근데 이제 레이 앱스가 60 Minutes 나와가지고 나도 보수자 트럼프 지지자인데 터커 칼슨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망하게 됐다.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갔다. 그러면서 터커 칼슨을 콕 집어가지고 칼슨 때문이다.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 제가 볼 때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60 Minutes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소송 걸라고. 레이 앱스한테. 그래서 곧 터커 칼슨을 상대로 대형 소송을 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레이 앱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그 뉴스 코퍼레이션, 팍스 뉴스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주들이 이제 그 루퍼트 머덕이 이제 팍스 뉴스, 그러니까 뉴스 코퍼레이션 CEO 아닙니까?
그 머dak 가문을 상대로 그리고 팍스뉴스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이 야 이거 정리 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댄 번지노 보수 농객이죠. 그 전에 그 비밀경호원 출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근데 거기서 워낙에 역겨운 것들을 많이 봐서인지 경호원 생활을 그만두고 보수 그 연방 하원 출마 한번 했었죠. 몇 번 했었죠. 한 번 출마했고 어쨌든 뭐 실패하고 그럼 이제 보수 농객으로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럼블 그 지분을 대량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댄 번지노를 지난주에 이제 팍스뉴스가 해고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합의를 못했대요. 왜냐면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 8억 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딥스테이트가 팍스뉴스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증거물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였죠. 샤 헤네리하고 로라 잉그럼 특히 로라 잉그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도미니언이 이렇게 조작한 거라고 믿지 않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 믿음하고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설파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팍스뉴스가.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자신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믿는데 TV 앞에서는 부정선거, 그 개표기를 장난질한 부정선거라고 전하는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됐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팍스뉴스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 아닙니까? 팍스뉴스가 사실상 보수 진영이 엄청나게 타격을 또 한 방 맞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수 진영이 많이 보수 진영을 뿌리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모든 흐름이 이번에 CBS가 이렇게 레이 앱스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가 너무 막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대선 때도 저는 이제 조 바이든이나 그런 그 가빈 뉴섬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그 시스템을 접수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이 주들을 다 뺏겼다고 저는 봐요. 조지아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지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작년에 연방 하원에서 간신히 승리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터클까지 날아간 거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시작은 알렉스 존스예요. 알렉스 존스가 먼저 다 날아갔고 100여 개 포맷에서 그 다음에 터커가 나갔고 터커가 아니라 빌 오라일리가 나왔죠. 빌 오라일리가 먼저 이렇게 나갔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여러 개 포맷에서 주요 포맷에서 이렇게 날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계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러시 림바 돌아가셨고 이번에 터커까지 예.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건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터커를 잃었다는 건 박스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터커 클라우슨 자리에 지금 제시 워터스가 제가 볼 때도 차세대 스타예요. 예. 진행도 굉장히 잘하고 매끄럽게 잘하고 그래서 터커 클라우슨을 이을 만한 스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전에 오라일리 팩터에서 빌 오라일리가 진행하는 오라일리 팩터에서 워터스 월드라는 그런 사이드 코너를 진행했었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라디오 코리아의 스트리트 사운드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거는 터커가 이제 그 쇼를 아침에 하다가 이렇게 그 준비를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이고 마지막 방송 막방을 못하게 한 것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한 걸 보면은 월요일 방송할 계획이었어요. 예. 그리고 팍스뉴스는 이번 합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스태프의 30%를 해고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터커 클라우슨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은 높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빌 오라일리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50만 잘 나갈 때는 뭐 한때는 500만도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이제 넘버원 프로그램답지 않게 그렇게 그 광고 수익이 따라주지는 못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그 성추행 스캔들이 터지고 광고주들이 빠져나간 게 이제 결정타였어요. 마지막 막방까지도 넘버원이었습니다.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터커 클라우슨이 이제 벌써부터 뭐 어느 방송으로 옮기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터커 클라우슨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뉴스를 보면은. 팍스 뉴스에는 사실 뭐 기존 스타들이 있었어요. 뭐 션 해너리도 제가 볼 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엑설런트하고, 사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걸 특종 많이 터뜨린 건 해너리 쇼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라 잉그램도 뭐 괜찮고. 근데 그 시간대를 과연 누가 메울까? 예. 일단은 제시 워터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 차세대 스타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NN도 오늘 단 레맨이 곧 해고될 거라는 건 사실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프라임타임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시청률이 낮아서. 근데 아침 방송으로 옮긴 다음에도 뭐 여자의 전성기는 잘해야 40대까지다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곧 해고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